내면을 세우는 일. 우리의 내면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같은 것이다. 하나의 독립된 단일한 객체. 모나드는 창문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인간은 감각기관이라는 창문이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은 창문이 아니다. 창문은 바깥과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이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은 그 통로를 통해 바깥이 내부로 또는 내부가 바깥으로 이동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깥의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한 표상이 외부와 분리된 채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바깥의 사물은 언제나 바깥에 존재할 뿐 결코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 모든 개체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막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감각기관도 막과 같은 존재다. 막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면이며 그 막을 통해서 바깥의 정보가 내부로 들어온다. 움베르토 마투라나가 말한 오토포이에시스가 아마도 내가 말하는 내면과 가장 흡사한 의미일 것이다. 어쨌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내면은 하나의 독립적이고 단일한 완벽하게 폐쇄적인 개체라는 것이다. 이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다양한 설명과 해석을 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탐구 중이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 칸트의 철학은 그 무엇보다도 이 내면에 대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흉과 같은 철학자도 인상이나 습관이라는 용어로 내면의 작동에 대해 창의적으로 해석했다. 나는 이들의 철학을 말하려고 이렇게 소두를 꺼낸 것은 아니다.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 내면이 나의 실존의 본질임을 이해한다면 이제 좀 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먼저 내가 말하는 내면은 데카르트가 정신물질의 이분법으로 존재를 분할했을 때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내면은 신체를 포함한다. 신체 일부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위치하는 것으로 외면과 내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경계면 자체는 개체라는 나 자신에 속하기 때문에 신체는 내면의 핵심적인 장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은 정신과 신체라는 이중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분할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내면이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개체라는 말은 들레지의 철학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자꾸 철학을 운운하는 것 같아 더는 설명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말한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하자. 내면을 철학적인 어떤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의 평범한 사유 속에서 현실적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내면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행위를 결정하는 내부 구조다. 하지만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른다. 칸트의 설명은 매우 도식적이어서 내면의 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지는 의문스럽다. 현대 신경과학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내면에 대해서 온갖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면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칸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복잡한 설명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다.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 감각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와 대면하고 있다. 그 대면의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작동 구조다. 이것이 내면의 실존적인 현주소다. 그래서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이 온갖 상황과 대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매 순간 내면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해야 한다. 판단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내면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것은 일종의 들레지의 어둠의 선구자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 무조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목청을 돋우고 소리치는 사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 직원과 레카차 운전자, 그리고 경찰, 목격자, 방관자 등등. 하나의 사건 앞에서 수많은 사람의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그
그 사건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응을 보인다. 이때 모든 인간의 내면은 작동하고 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어둠의 선구자가 움직인다. 내면은 어떤 동력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면은 무엇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 인간의 내면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해서 그는 거칠고 내혹한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키운 사람이다. 누가 다쳤는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가? 보다는 다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걱정하는 목격자는 또 다른 내면을 가진 인물이다. 우리의 내면은 오직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대면한 내부 세계와 반응하고 있다. 내 말의 결론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형성하고 발전해 왔는가에 따라 내면의 작동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다. 삶이란 나의 내면이 형성하는 과정이고 그때마다 나는 세상과의 대면에서 나의 내면을 실험하고 검증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나는 변형된다. 이 과정의 반복이 인생이다. 우리의 실천적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내면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다. 이것이 내가 바로 말하고픈 내면을 세우는 일이다.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